예, 상수는 하나 있어요. 호재인 상수. 무조건 이건 되는 거. 그건 그러면요, 대표님, 그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주식하고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아요? 사실 개인들은 다 주식 차 있잖아요. 네, 차 있어요. 차 있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현금화 하시리라고는 조금 하지 말고 예, 차라리 견디시는 게 좋다. 견디는 거. 지금은 빠질 만큼 다 빠졌고 사실 내년을 본다면 제가 보는 뷰는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좋은 뷰로 보고 있으니까 견디시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좋은 종목 그러니까 코스피 뭐 주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 천천히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대대상승이 나오면 네. 좀 주도주로 어떤 업종을 좀 보세요? 그래서 주도주라는 게 사실은 네. 강하게 상승을 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을 뭐 경기가 좋고 건설이 좋고 막 이래 해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주도주가 어떤다 일단 얘기해 주는 걸 살펴볼 필요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작년 9월 30일 저점을 찍고 지금 한 1년 1개월 이상 그 저점보다 위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누가 시장을 주도를 했는지 일단 그걸 먼저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짧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면 요게 27일 기준으로 보면 9월 30일 대비 코스피 지수는 7.89% 상승을 했어요. 그래도 오르긴 올랐군요. 예. 아직도 네. 올랐는데 이게 깨지면 이제 뭐 기술적으로 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고요. 근데 올라 있고요. 네. 또 깨지더라도 다음 반등을 하면 진짜 큰 상바닥이 잡히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다음 내년에 올라가게 되면 네. 역사적인 상바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7.87% 올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대표적인 섹터들 했는데 일단 2차 전지 소재주. 네. 요거는 지금 코스피 1위부터 20위 사이 종목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대형주 주도주를 찾는 거니까. 네.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100% 상승해 있어요. 와. 그때 대비. 그러니까 9월 30일 저점 대비 100% 상승이고 포스코 퓨처엠이 69%. 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이 달린 측면은 있어요. 네. 그다음 반도체예요. SK 하이닉스가 48%. 야. 그다음 삼성전자가 30%. 그다음 보합권이 자동차예요. 기아가 11%, 현대차가 1%. 그 밑에 이제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요거는 지수는 올랐는데 빠졌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소외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소외주는 장세가 바뀐다고 해서 잘 안 올라요. 그래요? 네. 근데 소외주에 일단 2차 전지 셀업체를 제외하면 바이오하고 콘텐츠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바이오하고 콘텐츠는 언제 주도주냐. 2020년 위기가 오고 금리가 그러네요. 제로가 오고 이때 K바이오 열풍 불고 맞네요. 카카오 국민주 되고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앞단에 제로금리 어떤 정책이 바뀌었을 때 크게 상승했던 애는 금리 정책이 바뀌면 안 움직여요. 만약에 이번에 제가 대세 상승이 온다 했는데 금리가 높을 때 크게 갔던 애들이 위기가 오고 금리 떨어졌을 때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네. 또 금리 낮은 애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바이오하고 콘텐츠는 뭐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네. 성장주는 뭐 아시겠지만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적용을 받죠. 또 할인율 그러면 또 어려워하시니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위기가 왔어. 금리가 제로일 때. 그때 이제 성장주는 미래 한 10년 뒤에 좋아질 걸 가져온다 보면 10년 뒤에 100억을 벌어요. 그러면 금리가 제로일 때 현재 100억이 10년 뒤에 100억이 되죠. 안전자산이 네. 제로라고 보면.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5% 넘어가는데 5%를 가정을 하면 현재 100억이 10년 뒤에 보면 160억이 돼요.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160억 벌 걸 100억 번다고 가정하면 현재 주가에서 하락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 성장주는 기본적인 할인율이 있으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갈 필요 없이 위기 터지고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돼요. 성장률은. 네. 그러고 뭐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자동차는 아직 자동차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어쨌든 이 두 섹터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렇지. 지금 시장에서는 얘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2차 전지 중에서도 셀도 아니고 뭐 소재나 저런 쪽을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세론 지금 보면 오히려 하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2차 전지 한번 좀 질문을 예.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그 또 대세 상승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많은 국민분들께서 좀 미안을 또 가지실 것 같아요. 지금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 깊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그럼 조금만 더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먼저 2차 전지 현 상황을 한번 설명드리면 현 상황은 진짜 악재라는 악재는 다 쏟아져가 더 이상 악재 나올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악재가 쏟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가장 첫 번째 보면 제일 윗단에 있는 전기차.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어쨌든 북미 시장이 주력이 될 거고 주력으로 하는데 GM이나 포드가 사실은 성장세가 둔화될 걸로 보고 좀 축소를 했잖아요.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래서 맨 윗단. 그리고 둔화된다 하면 전기차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가격 경쟁을 해야 돼요. 가격 경쟁을 막 해야지 살아남으니까 걔네들이. 네. 그러니까 테슬라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걔네들 가격 경쟁하려고 전기차 딱 봤더니 가장 비싼 게 배터리예요. 배터리에 넣어놓고 압력을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배터리 입장에서 딱 봤더니 양극재하고 소재예요. 너희들 가격 늘어라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게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영향이 일단 한번 충격을 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양극재 가격이 하락을 해요. 이게 올해 3분기 처음 하락을 해요. 그래서 하락했던 걸 잠깐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양극재 요거는 뭐 LG화학 쪽에서 제공된 건데 보면 살짝 하락한 건 아니죠. 15% 정도 단가가 확 밀렸고 여기서 조금 더 밀렸어요. 지금. 대신 또 수출을 보면 늘었어요. 수출이. 네.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는 늘어나니까 사실 성장이 준다는 게 자동차 대수가 주는 건 아니죠. 100대씩 늘어나던 게 60대, 70대 늘어나니까 파이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은 늘어났는데 양극재가 뭐 압박하고 여러 요인에 따라서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극재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리튬. 리튬 가격 지금 하락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 재고 손실이 나잖아요, 사실. 리튬이 조금 비쌀 때 사와가 만들고 봤더니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손해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튬 가격까지 하락을 해요. 다 악재가 그냥. 네. 다 악재예요. 네. 근데 내년에 뭐 호재인 상수는 하나 있잖아요. 내년에. 예, 상수는 하나 있어요. 호재인 상수. 무조건 이건 되는 거. 그건 공장을 지어놨으니까 이제 출하가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공장이 하나 확 짓고 이럴 때마다 주가는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호재가 있고 지금은 최대 악재고 여기에서 또 지금은 악재가 아닌데 또 불안한 요인이 트럼프. 트럼프가 맞아요. 바이든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뭐 IRA 법안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게 사실 이성적으로 하면 폐지를 못 해요. 뭐 트럼프도 가장 뭐 아메리카 우선주의니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유리하는 게 폐기하지는 않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시장이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뭐 요 얘기는 그냥 제 내피셜로 보면 원래 중간 선거를 했잖아요. 미국 중간 선거 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사실 좀 약했는데 이 IRA 법안 발표하면서 작년에 상원을 숙성을 했어요.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으로 가면 캠페인에 더 강하게 좋은 우리 쪽으로 보면 이런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가고 중국을 더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쪽에서도 따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캠페인에서 나오면 더 뭐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의외로 트럼프 불안했던 게 호재로 바뀔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사실 전기차가 좀 비싸요.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지원도 해주고 살았는데 경기가 둔화되고 불안 요소가 있을 때는 사실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앞에 봤지만 유동성이 나오고 미국이 경기 좋아지면 지금 예상했는 거하고 다르게 경과가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경과가 될 때 가장 뭐 산업적으로 바뀌었을 때가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1위가 노키아 피처폰. 네. 인터넷 안 되는 1위가 노키아랐어요. 노키아가 진짜 시장 점유율인데 노키아가 보통 핸드폰 하나 사면 2년 쓰는데 스마트폰이 빨리 안 될 거다. 자기 따져보면 오래 걸릴 거다 했는데 어느 순간 확 바뀌었어요. 바뀔 때는 정말 빨리 바뀌어요. 이제 나도 스마트폰 쓰고 응달님도 스마트폰 쓴다. 옆에 사람은 많대요.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도 사실 지금은 좀 늦더라도 35년간에 바뀐다 어느 순간 되면 확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도주가 움직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모든 악재가 나왔으니까 사실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차피 가격 경쟁이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 주가 빠진 거 실적 영향도 크니까 실적을 한번 볼게요. 네. 에코프로 BM. 예. 요거는 에코프로 BM 이제 3분기 실적을 제가 옆에 크게 요거 잠정 실적 나온 걸 적어 놨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적어 놨어요. 보면 2002년 3분기 영업이익이 1,415억이에요. 근데 올해 3분기 459억이에요. 네. 많이 빠졌죠. 네. 참고로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 영업이익이 2021년 3분기 406억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406억에서 1,415억으로 확 늘어났으니까 사실 주가가 불을 뿜고 붙는데 이번에 확 줄었죠. 줄은 이유는 지금 작년 3분기 때 영업이익률을 보면 9.05% 9%예요. 네.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2.5%예요. 와, 그게 이제 제가 앞에서 가격 경쟁에 따라 이유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은 사실 자동차가 증가하면 일단 마진 경쟁에서 지금 테슬라가 한 7%밖에 안 되잖아요. 더 여기서 더 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걔네들도 아니까 영업이익률이 여기서 더 내려가긴 어려워. 테슬라가 한 17% 이렇게 있다가 늘어오는 건 가능했지만 많이 눌린 데서 더 늘어가긴 힘드니까 뭐 거의 뭐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영업이익률 그렇구나. 보여지고요. 그다음 매출액은 지금 뭐 자동차가 결국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공장이 지어지니까. 그러면 내년 3분기는 뭐 암만 못해도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네. 근데 새로운 공장이 지어지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자동차 전기차로 전환이 좀 빠르다 이러면 확 강하게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불안한 게 뭐가 불안하냐고 하면 양극재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주식은 비슷한 케이스를 보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사실 가장 비슷한 케이스를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처음 나오고 또 이게 뭐 태양광이 퍼지고 이럴 때 그때 폴리실리콘 중국이 들어오면서 가격 하락하고 했을 때 요때 네. 뭐 그때 폴리실리콘 대장인 동양제철화 지금은 차트로는 OCI 홀딩스. OCI. 네. 네. 남자들의 주식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 주가하고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지금 맨가에 2006년부터 보면 킬로그램당 2008년도에 $250 갔어요.
킬로그램. 지금은 한 10몇 달러니까. 와. 2008년도에 피크를 찍어요. 네. 찍고 그다음 중국 애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중국이 들어오면 사실 모든 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안 되니까 거죠. 모든 게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 확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뭐 중국이라고 해봐야 공장을 계속 지을 수는 없으니까 또 기간 동안 또 횡보를 해요.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우리가 예상을 해보잖아요. 2008년도에 최고점을 형성을 하고 폴리실리콘 가격 떨어지면서 한번 하락을 하고 횡보했다가 또 하락을 하고 보통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네. 요때 OCI 홀딩스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입니다. 주가 보면 2008년도에 한번 확 상승을 했다가 훅 조정을 받고 한 1년간 옆으로 횡보를 해요. 네. 횡보했다가 폴리실리콘 가격은 떨어지고 횡보를 하는데 슈팅이 또 나와요. 아, 그래요? 이때 공장에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앞에 상수가 어쨌든 2차 전지 소재주들은 공장을 계속 지을 거니까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저런 형태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전기차가 빨라지면 좀 더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한 파동 나오고 좀 횡보해 갈 수 있어요. 뭐 제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주식 기술적으로 보면 앞에 매물들이 있으니까 네. 일단 횡보를 하면서 좀 줄이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 현재 에코프로 BM 주가입니다. 월봉. 앞에 보여드렸던 것도 월봉이고요. 네. 그러면 현재 파동이 나오고 강하게 밀리면 20개월 이평선 부근에서 횡보를 해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횡보를 해가다가 이제 뭐 기업 실적이 발표될 때 영업이익률이라든가 경과하며 올라갔다가 또 뭐 둔화라든가 악재가 나오면 밀렸다가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매출이 좀 확 증가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공장 돌아갈 네. 때. 그러면 그때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아. 여기에 이제 더 좋은 것들은 전기차 전환이 빨라진다 이러면 확 또 한번 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소재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모든 악재가 지금 뭐 소나기가 막 쏟아지니까 사실 기다리면 옷은 말라요. 마르고 또 기회가 오니까 지금은 조금 인내를 가지고 20개월 이평선에서 혹 빠졌다 싶을 때 천천히 분할. 그러니까 뭐 오늘 사고 내일 사는 것보다는 뭐 조금 사고 한 2달 뒤에 조금 산다든가 해놓으면 그래서 앞쪽에 보면 한 뭐 1년인데 지금 전기차가 지금은 둔하지만 또 이게 늘 그렇더라 리포트가 또 어느 순간 또 좋아진다 그러면 또 훅 움직이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기다리시면 움직일 수 있고 제가 보는 시각이니까 또 이런 예상 외에 워낙 또 핫한 업종이니까 리포트에 따라 또 어느 날 봤던 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유동성이 나오면 원자재도 건드니까요. 네. 그런 예, 그 혹시 대표님 그 OCI 주식이 한번 물량이 터지면서 가격은 인하됐지만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많이 빠지잖아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의 미래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혹시? 이제 그거는 요걸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가장 관점 있게 봐야 될 게 제가 여기 글자를 보게 되면 네. OCI가 2011년 10월 달에 사공장 착공이 들어가요. 네. 착공이 들어가는데 2012월 5월에 보류를 해요. 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 중국한테 졌다. 그러니까 소재 산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지금은 막 공장을 짓잖아요. 네. 얘네들이 짓다가 한 3년 뒤에 나 더 이상 안 짓는다. 뭐 투자 줄인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소재 산업을 건들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제 이때하고 틀린 게 사실 이때도 미국 태양광이 중국 들어오지 마 했으면 틀려졌을 거예요. 지금은 또 IRA가 있는 거고. 예, 지금은 일단 큰 시장 하나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너가 중국 들어오지 마. 한 시장 확보를 하고 있고. 그렇구나. 사실 중국은 중국이 또 들고 있는 측면이 있고.
남아 있는 게 유럽인데 유럽에 좀 밀려요 우리가. 포지션은 우리가 50%가 아직 앞서고 있지만 중국이 한 1년 전에 한 17%에서 한 40%까지 올라왔어요. 빨리 올라오네. 예. 근데 보면 유럽 쪽에서도 사실 중국 경제하려는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뭔가가 또 나와주면 틀려지니까. 그래서 이때하고는 좀 일단 기본 시장 하나가 확보됐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있고 그래도 뭐 보시다가 투자를 보류하겠다. 그건 일단 어딘가에 누구한테 줬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네. 한 번의 이런 상승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아, 2차전지와 태양광이 다른 거네요. 예, 태양광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시장 하나가 있고 음. 저 당시도 미국이 해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렇군요. 예. 아, 네. 2차전지가 너무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희망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 OCI 사례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